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반도체의 상승을 중심으로 상승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반도체, XR, 엔터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치솟자 상대적으로 매매 부담이 적은 연립 다세대 주택으로 수요가 붙고 있습니다. 거래액은 2022년 6월 이후 25개월 만에 처음으로 1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국내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을 시작하며 기대감이 늘고 있습니다. 택시에는 승객 최대 3명이 탈 수 있고 시험 운전자 1명이 동승해야 합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그동안 주가 흐름이 부진했던 엔터테인먼트 종목이 반등하리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실적 흐름이 올 4분기부터는 전환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드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서지안입니다.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끝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뉴욕 증시는 이 반도체 상승을 중심으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네. 오늘 국내 시장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 훈풍 타고 큰 상승을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기분 예. 좋은 하루인데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최근에 이제 3년 정도의 화두가 AI 쪽인데 AI의 부분들은 HBM 반도체로 집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 시대, 그다음에 HBM의 전성 시대라 이제 볼 수가 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이 꺾이지 않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모건 스탠리의 매도 보고서 이 부분들은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혹자는 이럽니다. 그렇게 큰 업체에서 그렇게 했는데 당신이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 부분들이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점이 이제 첫 번째다 좀 생각이 드는데 금리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하고는 같이 진행이 되고 한국의 달러 유입 이 부분들 환율하고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잠깐 더 언급을 좀 드려보면은 지금 전체 어떤 큰 흐름으로 보면은 2023년 1월 달, 그러니까 작년 1월 달부터죠. 작년 1월 달부터 환율은 계속 완만하게 상승이 계속해서 진행이 돼 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에 추세 이탈이 돼서 여기서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하고 주가는 현재 크게는 이제 변동 현재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은 금리 인하를 전후로 해서 이상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추세 이탈이 돼서 이렇게 반대로 진행이 되려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원화 약세 부분들은 외국인 매도세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견조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다. 그래서 여기서 큰 변화가 시작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은 중장기적으로 환율은 강세의 어떤 늪에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유동성 공급 이런 부분하고 같은 어떤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NK 트레이딩 어떤 충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 원화가 강세다. 그러니까 아시아 환율이 강세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좀 의미합니다. 장기적으로 현재 월봉 차트로 한번 보면은 2021년입니다. 이때죠. 1월 달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그 22개월, 12개월 플러스 10개월, 22개월 정도 어떻게 보면은 상승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이 되는데 지금은 2년 동안 2년이죠. 만 2년. 그러니까 2022년 10월, 그다음에 지금은 2024년 10월을 앞두고 있다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조정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위쪽으로 갈 수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아래쪽으로 갈 수 있는 큰 변혁의 순간이 진행이 되는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 방향으로 갈 확률이 많다. 요거죠. 언젠가는 이 가격까지는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많이 좀 하는 부분이죠. 원화 강세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 정도로 강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물론 투자 유입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되겠지만 이거는 뭐 당장 뭐 한 달, 두 달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당장은 원화 강세, 외국인의 매수세하고도 조만간 연결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환율에 대해서 오늘 시장의 이제 동향에 대해서 보면은 오늘은 화끈하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 쌍끌이, 그다음에 선물 16,000개야. 어마어마. 그러니까 모두 이제 상방 베팅을 좀 해줬죠. 프로그램에는 당연히 매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앞으로의 미래 또는 내년 경제 전망은 어디서 다 결정이 되고 어디서 계획을 세웠냐면은 4분기에 결정이 좀 됩니다. 이게 10월 달에 해당이 되죠. 다음 주 화요일이면 10월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모든 어떤 방향성, 정책, 계획, 입안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된 다음에 내년 1월 집행이 되는데 뭐 투자도 마찬가지가 좀 되겠죠. 야, 어떻게 내년 대비해서 포트도 정리하고 뭐하고 다 해야겠다. 선침해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들이 전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어떤 포문을 10월 달에 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지수적인 측면에서 한번 우리나라 시장의 이제 지수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지만은 7월에 이제 병곡이 왔기 때문에 7, 8, 9는 별볼일 없다. 아예 어떻게 딱 결론을 딱 정해야죠. 자, 3개월이 거의 다 지났습니다. 자, 급락, 반등, 숨고르기 이런 부분까지 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됐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상승 추세가 되면은 어떻게 뭐 진행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 최소한 자, 여기를 보시면은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 이렇게 연결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상승 추세로 많이 바뀌었다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죠. 여기 부분까지나 이 정도까지 반등, 최소한 이까지 반등을 주고 조정을 보이고 세 번째 갈 때 진짜로 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봉상하고 완벽하게 21선, 60일선 이렇게 만나려면은 앞으로 한 달이 더 필요해 보이죠. 한 달에 대한 탄생 파동을 만든 뒤에 이렇게 가는 부분이 분명히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어떤 시장의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는 경기가 침체가 계속이 되면서 공격적 금리를 하면서 제로금리까지 떨어졌습니다.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또 다시 제로금리에서 고금리 이걸 계속 무한 반복이
지금까지 미국의 패턴에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달라질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고금리가 됐다가 현재 중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가 아니라 적정 금리 어떤 부분까지 3%, 2%, 3%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도 어떻게 되면은 경기는 계속해서 확장 국면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제로 금리까지는 계속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뭐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이 장기 강세장에서는 이게 반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또 이에 따라서 환율도 중장기적으로는 워낙 강세에 어마어마하게 시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하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HBM이 AI 쪽이 어떻게 진행이 있다냐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오늘 현재 상한가 종목별로 한번 보면은 엔비디아가 아니라 엔비디아 그다음에 마이크로 미국의 이제 반도체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제 상한가 이제 친 종목군 중에서 약간 눈에 띄는 종목이 현재 마이크로 투나로라는 종목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자, 여기서 마이크로 투나노 한번 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타로 보니까 지금 현재 반도체, 재료 부품 또는 이런 여러 쪽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반도체 완성된 웨이퍼에 관련된 전공정의 마지막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프로브카드 검사 카드를 만드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와 이제 비슷한 부분들이 이제 검사 쪽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마이크로 투나노, 오킨스 전자, 그다음에 YC캠, 또 마이크로 콘텍스토 마찬가지죠. 이름도 비슷하고 하는 일도 비슷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한 종목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한번 오킨슨 전자 YC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킨슨 전자 YC캠 이 부분들도 뭐 유리기판, HBM 이쪽 관련된 부분하고 거의 흡사한 그 내용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오킨스 전자도 이제 마찬가지로 현재 그 CXL 관련된 D램 관련된 또는 HBM 관련된 뭐 그런 아무래도 마지막 전공정의 마지막 공정에 해당하는 어떤 검사 장비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상이 되는데 15,000원까지 갔다가 조정을 보이고 다시 역헤드앤 숄더 쌍바닥 패턴 헤드앤숄더 쌍바닥형 헤드앤숄더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매집 출발하는 움직임이 지금 오킨스 전자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와 이제 비슷하게 한번 오킨스 전자 YC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YC캠도 비슷하죠. 중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있는 첨단 공정에 관련된 어떤 장비나 소재 부품은 원바닥까지 내려가지 않고 다시 한번 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8,000원대에서 이슈 부상이 돼서 36,000원까지 4배 정도 올라왔죠. 절반 정도면은 18,000원. 근데 18,000원에서 살짝 더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와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이 오늘 강세 대표적인 특징주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보더라도 뭐 네오셈 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뉴플렉스가 오늘 뭐 크게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23%까지 좀 진행이 있는데 이제 AR 기기, XR 기기 이쪽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이쪽 관련된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쪽 PCB 기판 이쪽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한번 이쪽 관련된 부분하고 연결이 좀 되는 종목군들 잠깐 보시면은 아무래도 메타버스 쪽 한 부분들이 이제 뮤직 스튜디오 부분들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 쪽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관련된 부분, 바이브 컴퍼니나 이쪽 관련된 부분이 좀 특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진에스텍을 한번 이제 후발주로 한번 잠깐 오랜만에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아진에스텍은 로봇 관련주로도 좀 많이 좀 알려진 그런 부분인데 에어글리스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도 하기도 합니다. 로봇 제어 모션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무인 로봇, 공장 자동화 관련된 그런 반도체 공정화도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AR 글래스를 독자적으로 또 연구 개발 생산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재 새롭게 부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침체에 빠졌다가 쌍바닥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와주는 그런 이 삼각수명의 패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7월이죠. 그러니까 1개월 단위 또는 3개월 단위를 하나의 패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매우 정확하죠. 7, 8, 9, 9월 말 끝나잖아요. 크게 10월은 일어서는 움직임이 거의 기정사실화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데이터 솔루션 종목이 이제 상승을 해주는데 요것도 AI 챗봇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데이터 솔루션하고 같이 비슷한 것은 모아 데이터하고도 같이 비슷하죠. 오늘 뭐 상승률에서는 빠졌는데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 플러스 AI 부분, 그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 그 다음에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마음 AI, 플러스 오피스, 뭐 바이브 컴퍼니, 셀바스 AI 이런 많은 종목군들이 또 이스소프트도 있네요. 종목은 뭐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데이터 솔루션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데이터 솔루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 데이터도 같이 보시길 바라고요. 8,300원에서 계속해서 빠진 부분 무조건 반토막 4,000원. 여기서 쌍바닥 패턴에서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CXL 개념이 등장하고 있고 PIM 개념이 등장하고 있죠. HBM은 커다란 그 틀에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데 이게 모두 다 뭐예요? D램 상용화 과정입니다. 그러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데이터가 중요한 흐름들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솔루션도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약간 눈에 띄는 종목 한번 보면은 대부분 뭐 반도체 종목이 거의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제주 반도체, 뭐 이것도 이제 반도체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쪽이 좀 있네요. 온 디바이스 쪽의 흐름, 뭐 여기서 당연히 이제 전력 반도체, 제주 반도체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요. 온 디바이스, 퀄리타스 반도체나 오픈 H 테크놀로지나 이것은 모바일 쪽에 어떤 관련된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디자인 하우스나 IP 업체, AD 테크놀로지, 가온 칩스 최근에 이제 배우셨죠. 그런 부분이 이제 강세로 그 다음에 칩셋 미디어 딱딱 눈에 이제 들어오시죠. 자,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SK하이닉스 잠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 모건 스탠리 부분이죠. 자, 외국계 증권사에서 항시 그럽니다. 항시 바닥에서는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 이런 레포트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근데 꼭 그날이 그리고 나서 바로 또는 그리고 나서 한두 달, 두세 달 뒤에 바닥이고 대세 상승이 시작이 되는 그런 징크스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레포트를 보고 허허 웃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날 이렇게 징크스가 나와줬던 거죠. 쌍바닥 찍고 오늘 크게 올라와줬던 그런 부분인데 그때 대부분 이야기했던 것이 HBM이 공급 과잉이다 못다 하는데 무슨 소리냐? HBM은 주문을 해서 주문이 들어와서 만들지 미리서 재고를 쌓아놓고 이렇게 밀어내기식에 하지 않는다. 그렇게 당장 반박이 됐죠. 그래서 내년 2년치 일감이 다 완료가 됐다 할 정도로 강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만약에 영업이익이 내년에 30조, 40조면 어떻게 이제 감당을 하겠느냐. 시총이 여기서 따블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도 40만 원, 50만 원 현재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월봉 차트로 보면은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그 부분이 좀 있죠.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삼성 부분들은 CXL이나 PIM 쪽으로 대세가 좀 돌아야 되는데 삼성이 이제 구조적으로 재편, 부처 간 이해관계, 그러죠. 부처 간 경쟁 때문에 자기들이 개발했던 공정을 다른 부처에게 넘겨주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대방 업적이 부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거기서도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마이크론도 전부 다 HBM을 다 개발했는데 유일하게 삼성이 안 되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조직 이 컨트롤 문제이지 않느냐 이렇게도 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충분히 현재 하이닉스를 능가할 수 있는 기술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왜 안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SK하이닉스는 독보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상승 가속 구간이 이제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눈여겨볼 점은 바로 외국인의 매수세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체크하시면서요. 오늘은 반도체와 XR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나도 제대로 된 전략 세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자율주행 관련입니다. 오늘도 자율주행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심야에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이 됩니다.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전문가님과 잠시 후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AR 올라왔습니다. 메타가 스마트 안경인 오라이언을 출시했는데요. 이제는 손이 필요 없는 차세대 컴퓨팅 프로그램의 등장으로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자, 오늘 시장 굉장히 강한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슈도 그만큼 다양한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하나씩 뭐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서도 현재 이스라엘과 현재 그 하마스, 현재 헤즈볼라의 전쟁이 임박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이제 속보로 현재 잠정 휴정 20일간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잠시 이제 된다 하더라도 전쟁이 멈춰질 가능성이 조금은 적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방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좀 바랍니다. 자, 여기서 관련된 특징주를 제가 이제 가져온 부분들이 자, STX 엔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거 조선 요거 배 만드는 엔진 회사인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하신 분이 좀 있는데 이거 선박 엔진 외에 방산용 엔진을 다수 생산을 하기도 하고 방산 부품을 이제 생산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KT전차나 K9 자주포 이때 엔진하고
파워트레인이나 같이 이제 결합을 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국산화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독일 엔진을 써왔습니다. 레오파르드 전차. 미국의 유명한 전차는 현재 에이브람 전차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중동 수출이 안 됐어요. 왜? 독일이 이거 중동 수출하지 마라. 우리 거 엔진이다. 이렇게 이제 트러블이 좀 됐죠. 그런 부분인데 이제는 국산화에 이제 성공을 했고 성능이 거의 압도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장착해서 이제 팔게 이제 되게 되면은 KT, K9 뭐 이런 중동에서도 전차가 공급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숨어 있는 S&T 중공업이나 STX 엔진이나 이런 종목이 다시 한번 서서히 부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대표적인 종목만 가고 있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산 부품주이기 때문에 이쪽하고도 연결이 좀 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자동차 부품하고 이제 방산 부품 뭐 비슷하게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품에 참여 업체는 대부분 비슷하게 참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현재 쌍바닥 찍고 현재 일시로 밀렸지만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방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조선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두 번째 부분에서는 국내 첫 심야 자율주행 택시.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닙니다.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강남 일대에서 자율주행 한다는데 뭐 강남 가서 혹시라도 타보면은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골목길이나 어린이 보육구역 이럴 때는 직접 운전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낯설다. 아직은 아니다. 중국의 어떤 중국의 우한 지역의 로봇택시 수백 대의 완벽하게 운영을 하고 있죠. 그만큼 어때요? 중국의 기술력이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앞서가는 측면도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자주 강조를 드리는 부분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 부분이죠. 레이더의 어떤 단점, 점으로만 인식한 것을 3D로 인식을 하게끔 해서 여기에 장착을 하게 되고 레이더는 밤낮 상관이 없죠. 전파를 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장점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2만 원대에서 지루하게 하락을 했던 것이 벌써 더 많이 빠졌죠. 그다음에 언더슈팅이 돼서 빠졌다가 이제 올라와서 이 추세선 상단을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격이 높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조정이 좀 되겠지만은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부분들은 스마트폰 없어도 안경 하나로만 핸즈프리 시대 오나 이런 부분인데 이제 XR 기기하고 AR 기기, XR 기기는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가상 세계만 존재를 하는 거죠. 안경이더라도 AR기는 현실 세계가 있는데 현실 세계 일부 안에 이게 들어와주는 부분들이 현재 가상 공간이 가상 어떤 부분들이 만들어지죠. 이걸 혼합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XR 확장 형식 뭐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AR 글라스. 그러니까 AR 거 가지고 모든 것을 조작한다. 그러니까 렌즈 안에 레이저를 현재 빔을 이렇게 투사를 해서 사물을 인식하게끔 또는 정보를 하게끔 하는데 이걸 어떻게 조작할 것이냐 하는 것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조작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채 인식이나 뭐 팔동작, 손목, 뭐 정맥 인식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예요? 지금은 음성 인식 AR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중화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아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AR 시장이 바로 AI의 어떤 현재 음성 비서 이걸로 크게 이제 빅뱅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현재 연성 회로 기판을 현재 하청업체에 납품을 하는 실질적으로 현재 오큘러스에 납품을 하는 업체로 유명한 누플렉스
이 부분이 이제 대세로 대장주로 좀 현재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자, 이 부분에서도 쌍바닥 찍고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조정을 보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데 이쪽 관련된 거 말고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반도체, 뭐 사피엔 반도체라든가 라운텍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도 한번 비슷하게 연동이 되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아진네스테, 뭐 AR기기 생산하는 업체 여거하고도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이제 HBM 반도체에 대해서 하는 건데 마이크론 주가가 14% 이제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의 훈풍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아시다시피 D램을 만드는 업체 부분은 이제 SK, 삼성, 마이크론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짤짤한 업체가 있는데 요거는 거의 없고요. 이 세 가지 업체가 이제 글로벌 업체에 해당이 되는데 SK하이닉스, 삼성이 거의 차지하고 있죠. 마이크론 10%도 안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HBM을 둘 다 만들고 있죠. 삼성은 약간 레벨이 낮은 단계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최신 공정은 두 개가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만큼 HBM의 독주가 되고 있고 마이크론이 마이크론이 자체가 없어지면은 거의 메모리 독주는 한국이 좀 차지하고 있고 메모리 중요성이 강조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삼성전자 합창업체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부장 공정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이 되는 이슈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자 예. 오늘 누가 뭐래도 예. 1등은 반도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오늘도 반도체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 건가요? 예, 체계적으로 한번 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이제 시각 공정.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포토 공정을 했죠. 그런 부분이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시각 공정에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포토 공정이 이제 미세화될수록 포토 공정도 여러 번 있기 때문에 포토 공정하고 비슷하게 같이 따라온 공정이 시각 공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포토 공정 이후로 회로를 새기는 그러니까 포토 공정은 회로를 그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각은 어떻게 파내는 거죠. 부식시키거나 조각한다. 뭐 이런 개념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시각과 현재 시각을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포토 공정하고 시각 공정은 같이 있다. 그러니까 회로를 그리고 회로를 새기는 그런 거 거의 같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좀 섹터별로 대장주를 알아보는데 산업 공정, 포토 공정, 그다음에 시각 공정이 있네요. 이제 시각 공정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각 공정은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빛을 이 포토 마스크, 회로를 그리는 포토 마스크 스크린에서 빛을 쏴서 빛이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하고 이렇게 나눠주고 있고 이거 나서 이거를 이제 현상에 부어서 이렇게 파내는 거 파내죠. 그래서 이렇게 포토 레지스트가 이렇게 파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빛이 있는 부분들.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요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화막 SiO2죠. 그러니까 웨이퍼 위에 SiO2 산화막 이 절연체 막에다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더 파내는 작업 그러죠. 더 파내고 이것은 이제 관광인 없애고 이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각 공정으로 모든 것을 이제 처리를 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각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습식 시각과 건식 시각이 있는데 습식 시각은 물, 건식은 기체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이 아니라 액체로 하는 부분들은 현재 등방성이라서 이 안쪽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부분이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건식 식각 이 부분들은 요거를 파고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회로가 제대로 그려진다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지만 속도가 느리고 현재 이런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정밀한 가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건식 식각 이런 것들이 대세로 당연히 떠올려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실리콘이 있죠. 실리콘 웨이퍼가 있고 여기다 산화막으로 절연체, 산화막 배우셨죠? SiO2 산소를 공급해서 이렇게 절연체를 만듭니다. 그런 부분인 이게 만들고 여기다 이제 게이트라는 이제 증착하기도 하고 아무튼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파내는 작업들이 이제 필요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포토 스크린을 통해서 이걸 이제 파내고 한 번 더 파내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까지 파내는 작업도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지금 식각 애칭 과정이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이렇게 파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개를 파내면 실리콘 기판 위에 절연층이 있고 이거 게이트가 있고 이거는 없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나중에 이제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식각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죠.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만들어진 부분인데 이건 이온 과정에서 보셔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이제 부분을 만들어지는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현재 미세하게 이 트랜지스터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절연막이 있고 위에 게이트 있고 현재 이런 드레인 나중에는 이온 과정인데 이거를 바탕에다 미세하게 같은 모양을 수만 개 이걸 만들어야지 여기서 트랜지스터가 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1010 이렇게 이진법으로 구성이 되면은 이게 이제 이걸 불러들이면은 정보가 부상이 되죠.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자, 근데 요거를 식각을 어디서 하느냐 또는 뭘로 하느냐 기체로 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건식 식각으로는 플라즈마 기술이 이제 응용이 됩니다. 플라즈마 기술이 이제 응용이 되는데 이게 보통 현재 챔버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기체로 이렇게 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즈마가 현재 식각, 다시 말해 조각을 낸다는 거기 때문에 특정 부분의 물질과 결합해서 없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챔버 안에다가 진공 펌프 안에다가 이제 웨이퍼를 놓고 이 물질 이제 웨이퍼를 놓고 플라즈마를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특정 부분에서 반영이 돼서 없어지는 그런 건데 플라즈마가 뭐 대단한 건데 어떻게 식각을 하지 하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플라즈마 개념을 보시면은 이온화된 기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온화된 기체. 그래서 어떤 특정 원자의 중성자가 없어지면서 현재 전자가 없어지면서 불안한 이온화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질에 침투를 해서 그 물질의 원자를 현재 방출하고 자기화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치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플라즈마의 개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플라즈마라는 기체가 어떻습니까? 밑에를 때리고 들어가서 원자를 치환해 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식이 되는 효과를 현재 플라즈마는 보여주고 있다. 왜 침투하는 걸 아시죠?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자를 찾아서 헤매고 남이 가지고 있던 그 층을 들어와서 전자와 같이 결합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리고 이 플라즈마 없어지면은 아예 이제 식각이 되는 거고요. 그런 과정이 이렇게 조각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플라즈마를 적용 통해서 하는 것은 식각, 이온 임플란트, 증착, 세정 이 모든 과정에서 이제 플라즈마가 쓰이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미적용이 되는 것은 포토, 확산, 현재 CMP, 연마 이런 과정들인데 그 플라즈마 식각에 사용된 가스도 굉장히 많죠. 현재 규소를 적용하는 현재 규소를 파낸 데는 어떤 플라즈마를 사용한다든가 이제 산화물을 제거하는데 아니면은 알루미늄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여러 가지 구리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식각을 하는 어떤 그런 플라즈마 공정의 각종 부분 식각 물질이 있고 이게 이제 플라즈마로 적용이 돼서 요거를 다 깎아내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든지 다 조각을 낼 수 있다. 이 코팅된 거는 다 조각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특수가스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걸 어디서 하느냐? 챔버라는 이 공간 안에서 한다겠죠. 증착하면은 전부 다 코팅을 하기 때문에 웨이퍼 기판뿐만 아니라 이 챔버 안에서도 전부 다 코팅이 되는 거죠. 세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정은 요걸 이 필요 없는 걸 다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되고 방망만 살려내기 때문에 세정할 때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식각은 현재 이 불필요한 회로만 부분에서 깎아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세 가지의 어떤 기능이 바로 챔버를 활용한 플라즈마를 활용한 반도체 공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챔버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돌아가는 밥통처럼 생겼어요. 그러죠? 이거 웨이퍼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습니다. 웨이퍼를 넣는 기계 이렇게 보이시죠? 그런 부분인데 밥통들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밥통처럼 생겼어요. 돌아가는 밥통. 밥통 하나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이런 모습이다. 현재 더 확대해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웨이퍼를 넣고 챔버에다가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런 어떤 식각 장비 구조와 이제 챔버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플라즈마 공정, 증착 이런 거 없애고 특수가스, 열 어마어마하게 험난한 험한 공정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포커싱이라든가 이런 부품들이 그냥 굉장히 금방 사가버립니다. 며칠 못 버팁니다. 계속 갈아줘야 되는 것들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품 공급하는 업체도 현재 소모성 부품이 또 수혜주로 볼 수 있고 식각가스도 수혜주로 볼 수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쪽 관련된 이 챔버 안에 부품 교환하는 어떤 부품별로는 이거를 실리콘을 만드느냐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드느냐 아니면은 천연 코츠로 만드냐 또는 합성 코츠로 만드냐 또 이 납품에 따라서 하나마테리얼즈, TCK, 원익 QNC, 릴덱스, KNJ, BCNC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뭘로 만드냐에 따라서 또 단가도 들어가고 또 뭘로 만들어야 하는 공정이 또 필요한 공정도 있기 때문에 6개가 현재 어떻게 보면은 대기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반도체 식각 공정이었습니다. 이 반도체 식각 공정 같은 경우는 필요한 회로 패턴을 제외하고 또 나머지의 부분들을 제거하는 그런 공정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공정으로서 이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8대 공정 중에서도 이 식각 공정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자, 이 식각공정 저희가 배워봤는데 관련해서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BCNC입니다. 네. 이 식각에 대해서 약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는데 이제 식각은 이게 반도체형 밥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밥솥 뚜껑, 밥솥 아래 이런 것들이 있죠.
웨이퍼를 넣고 하는 지지고 볶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식각 공정에 필요한 반도체 밥솥 여기에 이제 이 부품 밥솥 안에 이제 부품이죠. 요거를 이제 쿼츠라는 걸 가지고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이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천연 쿼츠, 약간 석영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쿼츠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합성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전문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은 QD9, 그다음에 또 CD9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에 대한 모멘텀들이 굉장히 큰 이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식각 과정에서는 현재 식각이 여러 가지 어떤 식각이 있는데 메탈 에칭, 옥사이드 에칭, 폴리 에칭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 방법에 따라서 주요 부품이 다 달라집니다. 쿼츠로 하느냐 아니면은 이런 다른 걸로 하느냐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 점유량이 현재 폴리에칭에서는 60%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이 상당히 강하다. 또 식각이 폴리에칭을 많이 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어떤 흐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웨이퍼 밑에 밥통이죠. 웨이퍼 한 장 넣어서 이렇게 고압 증기를 쐬듯이 플라즈마를 하는데 이걸 잡아주는 링 이렇게 부품 이게 합성 쿼츠 링입니다. QD9 이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밥솥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 밥솥 웨이퍼 아래에 놓고 플라즈마를 때리는 이런 이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합성 쿼츠 링을 QD9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실제 현재 그 검사를 해보니까 천연 쿼츠, 합성 쿼츠 해보니까 QD9이 거의 완벽하게 기스도 잘 안 나고 완벽하게 우수한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시장 지배력이 강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SiC를 대체하는 CD9도 개발을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품에 대한 성장성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QD9, CD9 현재 QD9은 쿼츠에 대한 천연 쿼츠에 대한 대체품 합성 쿼츠. 이거는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든 부품에 대한 대체 CD9 두 가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봤더니 멀쩡하더라 하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다른 거 썼더니 이렇게 부식이 되더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BCAC의 기술력이 탁월하다. 이걸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단가가 있는 거죠. 교체 주기 단가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링이 200만 원씩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며칠 안 쓰잖아요. 그래서 합성 쿼츠를 쓰면은 400만 원 40인데 45일을 쓰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CNC의 가격 많이 폭락을 했죠. 이렇게 많이 폭락해서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차지하고 이렇게 이제 반등을 하고 약간 춤을 추고 있는데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좀 며칠 잠잠해지면은 또 사셔야 할 타이밍이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BCNC 식각의 부품주로서 가스주는 아닙니다. 부품주로서 소개는 대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부분에서는 13,800원이 손절가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살펴봤는데요. 저희 종목으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들 모두 만나봤고요.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 테마머니로 방산, 자율주행, AR 클래스, 그리고 반도체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반도체 시가 공정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BCNC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액션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